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수동 홈즈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기사인데요. 이분이 누구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경남도지사까지 하신 유명한 거물 정치인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십니다. 이분 의원실에서 발표한 기사인데요.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이런 발표를 하시지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분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송영길 의원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에 현실 감각이 아주 없으신 분 같습니다. 이분 발표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줘서 서울의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초가 60 이하의 주택의 10% 이상을 주택 임대 사업자가 소유하도록 만든 것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근거를 드신 이 표를 한번 보시죠. 19년도 서울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0만 5천 채, 40초가 60 이하는 9만 6,600채, 60초가 85 이하는 4만 4,300채 등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 주택 중에 거의 45만 채 정도가 임대주택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의 10년치 아파트 입주 물량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양으로 생각되시죠? 저도 예전 영상에서 잘못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집값 폭등에 한몫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아니라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의원께서는 초점을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집값 폭등은 임대사업자가 소형주택 절반 이상을 싹쓸이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된 원인은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고 전용 59, 84짜리 가장 인기가 많은 아파트를 갭투자로 싹쓸이해서 그런 겁니다. 표에서 보면 작년 기준 15만 4천 채가 넘는데요. 이건 서울시 아파트 공급량의 한 4, 5년 정도 되는 물량이고요. 서울에서 가장 큰 대단지인 헬리오시티의 세대수의 16배가 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가장 수요가 많은 공시가 6억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이런 물량이 8년 동안 안 팔고 묶여 있는데 가격이 안 오르겠습니까? 이건 정부에서 판단 미스해서 갭 투자하라고 완전 꽃길을 깔아준 겁니다. 김두관 의원께서 역설하신 전용 40은요, 평수로 한 12평 정도 되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파트 분양 평수의 15평, 16평 정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정도 평수 되는 아파트 많이 있으세요? 뭐 물론 서울에도 없지는 않습니다. 성수동 트리마제, 잠실 엘리트 아파트, 삼성동 힐스테이트 같은 고급 아파트들도 10평대 원룸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원룸이라도 매매가가 다 10억이 넘어가고 월세가 2, 300씩 하는데 서민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재건축 지역에 오래된 주공아파트들은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시기는 하지만 신규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자이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은 아파트 가격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0만 채가 넘는 임대주택 중에 과연 아파트는 얼마나 될까요? 뭐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원룸, 투룸, 빌라,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집들로 갭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분 계세요? 아니면 주변의 젊은 분들 중에 나중에 내 집 마련이 목표가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집들을 사야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 주택들은요, 집값 폭등의 주범도 아니고 임대사업자 못지않게 임차인들도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공공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엄청 장려했잖아요. 임대사업자는 혜택도 많지만 임대차 3법보다 훨씬 엄격한 많은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에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5% 상한선을 지켜야 하고요. 전월세 신고, 보증보험 가입, 부기 등기도 하고 당연히 임대소득세와 건보료도 납부합니다. 서울은 무주택자 비율이 67%가 넘습니다. 물론 주택이 없다고 다 가난한 건 아니겠지만 미혼 단독 세대주의 60%는 월세로 거주할 정도로 젊은 층들의 주거 환경은 생각보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저런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택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게 혈세 낭비이고 특혜입니까? 혈세 낭비는 이런 게 혈세 낭비죠. 나라에서 싱가포르처럼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충분히 공급하면 그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서 주택임대 사업자처럼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주택들의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장려해서 현재의 전월세난을 일부라도 해소시켜야 합니다. 저도 빌라 거래를 많이 해봤는데요. 12평 정도의 방 2개에 거실 있는 신축 빌라 전월세는 신혼부부나 아이 어린 젊은 부부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매물입니다. 더구나 그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매물이면요. 대부분 바로 계약됩니다. 젊은 세대는 돈이 없으니 아파트 말고 빌라에서나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빌라지만 주거 여건이 안정되면 조바심 없이 청약이라든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이 없어서 불안한 거지 희망이 있다면 당장의 작은 불편함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께서도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도하다고 폐지는 물론이고 기존 임대사업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문제의 원인은 아파트는 이미 폐지됐습니다. 그런데도 소급 적용 여부를 운운하시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정부를 믿은 임대사업자들한테 전가시킨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아니 자기들이 싼 똥은 자기들이 치우셔야지 왜 남한테 치우라고 하십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